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네, 35회 민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합격서 요약집이 있어요. 이미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기출이죠. 이것도 이미 기본편 완성되어 있고 지금 실천편 하고 있습니다. 위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민법 준비기출 특강 실전편 제3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전세권 존속기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건물 전세권 똑같습니다.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최장기 제한 몇 년일까요? 10년입니다.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지금 전세권 공부하죠? 그럼 전자 써보세요. 전이 1, 2, 3, 4, 5. 최장이면 그 최단입니까? 장이죠? 장 쓰면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토지 건물 가치 있죠? 이제 그 다음 토지에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최단기간 1년입니다.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어요. 그럼 법정갱신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313조에서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6개월 시간 줍니다. 6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법정하면 법률 규정 약자라 등기 없이 갱신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토지에 없죠. 그러니까 토지에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건물에만 있어서 자 건전합니다. 건전한 단일법.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세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 그러니까 문제에서 토지 전세권 나오잖아요. 그럼 1년 넘으면 틀립니다. 1년 틀려요. 1년 없죠? 그리고 법정갱신이 넘으면 틀립니다. 1년과 최단기한 1년과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효하세요. 자, 118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토지에 없는데 건물에만 있는 게 건전한 단일법이 유 6글자 딱 써놓고 시작하세요. 건전 단일법 유. 자, 1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면 1년 유효죠. 최단기간 건물도 1년이죠. 1년 유효. 약정하면 유효입니다.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1년 유효입니다. 주택임대차가 최단기간 2년이죠. 전세권은 1년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1년 제한도 없어요. 2번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 매매된 경우 그다음 전세금 반환 채무는 설정자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 즉 양수인 신소유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설정자는 반환 의무가 면책됩니다. 다음 3번은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다음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되면 등기 없이도 맞았어요.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 즉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제3자가 건물 무단으로 신축하면 불법이죠.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전세권 최단 존속기간 없어요. 건물만 1년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건전 단일법이 유 외우세요. 건전 단일법이 유. 이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조물 소유가 인정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죠.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해야 됩니다. 3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지만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4번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이 말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면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5번 비교하세요. 전세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해도 되죠.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3번처럼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 한번 타인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옳은 겁니다. 이 문제는 앞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전세권이 나오면 항상 목적물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앞에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토지인가 건물인가. 이 건물이죠. 이게 중요해요. 앞에 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물 전세권입니다. 옳은 거죠. 이번 전세권이 법정이 개시되면 존속기간은 틀렸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뒤에 다 틀렸습니다. 이번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가 이전되면 신고 소유자가 연대하여 틀렸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는 면책되죠. 3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게서 경매 청구할 수 없어요. 반면 우선 면제권은 있습니다.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취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자, 문제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근데 그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취납해서 그 지상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네, 4번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오지선다라 모르는 지문이 한 개씩 나올 수 있어요. 그 한 개 몰라도 정답은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대항할 수 없어요. 여기 대항할 수 없다. 이따가 틀렸습니다. 5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그럼 자 이대로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물리라 1순위 저당권부터 소멸하고 밑에 샌드위치 전세권 소멸하고 2순위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죠. 그리고 1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밑에 다 소멸합니다. 그 다음 경매는 항상 2순위 저당권이에요.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나왔죠. 그럼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았죠. 그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도 우선 면제권이 있고 저당권도 있거든요. 그럼 우선 면제를 1순위 저당권이 먼저 받고 다음 전세권이 그 다음 받고 2순위 저당권이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한다 해서 5번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자, 또 전세권 나왔죠? 항상 목적물이 중요해요. 주택 건물이네요. 건물 일부입니다. 누구 소유죠? 을소유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갑이치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네요. 1번. 전세권자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물권이라 원칙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지가 땅지자죠. 땅지자. 이건 토지 빌린 사람만 인정됩니다. 근데 지금 주택을 빌렸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매수 청구 될 수 없죠.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인데 이게 시험이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는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알 수 있어요. 땅지자니까 토지 전세권이 할 수 있어요.
주택, 건물 X. 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물권 건너가 소멸하죠.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4번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5번이죠. 설정자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4번처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네, 반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 예전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번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과 다음 담보물권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죠. 다음은 그러면 일본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격도 있어요.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이게 용의물권이죠. 용의물권,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용의물권 성격 남아있어서 유효하게 됩니다. 5번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설정자, 그다음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 명의를 그 제3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3자 간 합의가 있죠? 그때는 전세권 명의를 3자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5번은 뭐 X 몰라도 됩니다. 오지선단은 항상 모르는 지문이 한 개 나올 수 있어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5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6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등기해야 틀렸죠? 법정이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통고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는 언제든지예요. 313조 내용입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이웃토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의물권에도 준용되고 임대차도 준용됩니다.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죠? 그럼 용의물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쉬운 데 있었습니다. 7번 갑은 그 소유 X금 일부에 관해서 을명의 전세권, 항상 전세권이 나오면 목적물을 보세요. 토지입니까? 건물이니까 건물. 일부. 그럼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나오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전세권으로 경매할 수 없겠죠? 그 지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을명의 전세권이에요. 갑이 이제 소유자죠? 틀린 겁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최단기간이 1년이죠? 그리고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건전 단일법이 외웠으면 바로 답이 1번이 알 수 있어요.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자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고 나온다 그랬죠.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네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끝났죠. 그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나오니까
그때 양도할 수 있어요. 4번 갑이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이제 갑은 면책됐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어요. 합의 통상에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전세권자는 통상이든 특별이든 아무튼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갑은 자신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항상 목적물이 뭐죠? 건물. 항상 전세권이 나오면 목적물이 토지인가 건물인가? 건물도 일부인가 보셔야 돼요. 여긴 아무 말 없으면 전부에 관해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을명의로 전세권 등기해줬죠? 그럼 갑이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죠? 그 다음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최장기 제한 10년 있죠? 10년으로 단축됩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란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 옛날에 있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304조죠. 갑이 X건물 소유를 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은 그 지상권 종된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건물은 갑소유죠. 갑소유. 근데 3번은 갑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갑이 지상권 취득했단 말은 타인 토지에 갑이 지상권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럼 그 전세권은 그 종된 권리, 지상권에 미치게 되죠. 이게 304조입니다.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이렇게 해서 등기 없이도 맞아요. 제3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맞춰 있네요.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이거 등기관이겠죠? 그럼 이 등기는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유효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전세권 나오고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입니다. 이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정자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용의물권 성격 남아있어서 효력이 인정 유효입니다. 맞아요. 3번은 이제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여기 확인해서 맞았습니다. 4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 앞에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죠. 맞았습니다. 5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게서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10번 이제 문제가 토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토지 없는 게 건전한 단일법이 기억하세요. 건전 단일법 6글자 써놓고 시작합니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있죠. 토지 건물 최장기 1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없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최장기간 1년, 법정이신이에요. 그러니까 10번처럼 토지 전세권 나오면 1년이란 말 나오면 틀려요. 법정인식 나오면 틀립니다. 2번 1년 보유에서 틀렸어요. 1년은 토지에 안 나옵니다. 건물에만 나와요.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다시 최장기 10년 넘지 못하죠. 이게 정답이네요.
최장기 10년은 토지 건물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토지에 없는 게 최단기간 1년 법정이시죠. 그럼 최장기 제한은 토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최장기 10년을 물어봤어요.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인과 똑같이 토지 빌린 자라 지상을 매수조건권 인정됩니다. 똑같아요. 5번 지문이 길면 항상 제일 끝을 보랬죠. 5번은 제일 끝에 뭘 물어봤죠? 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보죠. 그럼 이게 법정이신이라 틀렸습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이신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외우세요. 건전 단일법 이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죠. 반면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 2번이 304조입니다. 타인 토지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 지상권에 미치죠. 이게 정답이네요. 304조. 3번 전세권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했네요.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설정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이 있으니까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아야 허용됩니다.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시옷 설정자 시옷 소유자 시옷.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이건 전세권자가 해야 되죠.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5번은 자 법정나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 표현 32강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합격서 강의도 같이 꼭 계속해 보세요. 두 개를 같이 봐야 이게 상호 호환적으로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